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2학년 제2장 환율의 큰 바퀴를 움직이는 요소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율을 움직이는 큰 요인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자율 차이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현이자율 수준은 이미 화폐 가치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현이자율 차이보다 향후에 예견되는 변화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즉 향후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는 해당 국가의 화폐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자율 변화 정책이 포렉스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거래자는 각국 중앙은행의 이자율 관련 언급 내용과 이자율 정책을 예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은 이자율 변화라는 과정, 즉 통화 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장률이 내려가거나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는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는 통화 정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경우는 이자율을 점차 높여 경기 과열을 막는 정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률이 높은 나라의 화폐 가치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성장률이 낮은 나라의 화폐 가치는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요 성장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가 건전한지 여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GDP입니다. 주어진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산출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통화 가치를 나타내는 것을 GDP라 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예상보다 양호한 GDP가 발표되었다면 이것은 투자들에게 USD의 화폐 가치가 상승하게 됨을 인지하게 하는 것으로 미 달러화를 매수하라는 메시지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화폐 가치는 주식시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일 경우 외국 투자자들은 US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본국의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직접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뉴 홈 세일즈, existing 홈 세일즈, 그리고 컨스트럭션 스펜딩 등의 경제 지표는 하우징 마켓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분야의 지표가 높으면 높은 성장률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경제 성장의 기본 요소가 되는 것으로 월별 노동시장 자료 발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보고서입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US에서 매월 발표되는 난팜 페이롤즈 리포트 즉 NFP와 US 실업률입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는 가끔 월 NFP 보고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기적 소비자의 심리를 예측하는 데는 신뢰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흔히 이 수치의 변화로 향후 경제 성장의 시그널로 인식하며 시장이 반응하기도 합니다. G10 경제는 아주 높은 소비지향적 성향을 보이며 전체 GDP의 60 내지 70%가 개인 소비로 이루어집니다. 개인 소득 자료는 개인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 수입과 소득 보고서는 향후 경제 성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출 보고서는 개별 소비의 상세한 내용으로 이것의 상승과 하락은 향후 경제 성장에 명확한 의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매 판매와 내구재 주문은 구매력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적 영향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폐 가치는 국제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 관련자는 자국의 화폐 가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06년 G7에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 환율의 변동성이 보다 요구된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과 일본은 그들의 화폐 가치 상승을 용인해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 USD JPY는 단 3주 만에 118.00에서 109.0로 떨어지며 엔화 가치 급등이라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정부의 환율 시장 개입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정부나 중앙은행 관계자가 공식적인 연설이나 의견을 통해 환율에 대한 걱정과 의견을 개진하는 간접 개입 방식과
정부가 자국 화폐를 구매하거나 판매하여 화폐 가치를 조정하는 직접 개입 방식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사건은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갑자기 그리고 예견되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9.11 테러 당시 USD CHF가 급락세를 나타냈고 3월 11일 마드리드 폭탄 테러 당시에는 EUR CHF가 하락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고베대 지진 당시에는 USD JPY 상승, 즉 일본 엔화 약세가 전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보듯이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스위스 프랑이 강세를 나타내는데 이는 스위스가 아직도 안전한 곳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차 상품 가격과 환율 간의 관계입니다. 주요 환율은 장기적으로 주요 1차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커모디티 커런시즈라고 불리는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및 뉴질랜드 달러 등의 화폐가 1차 상품의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포렉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상품은 골드와 오일입니다. 골드는 세계 시장 또는 미국의 불확실한 불안감이 나타날 때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 가격이 상승하면 어수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등 상호 보완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일은 세계 경제의 생명줄로서 국가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 최대 수입국인 미국의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환율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은 인수와 합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 간에 있는 큰 규모의 인수합병은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수를 한 회사는 자국의 화폐를 팔아서 타국의 화폐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매니지맨이 영국의 오렌지를 인수할 때 유로화가 하락하고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EUR GBP가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또는 스위스의 UBS가 미국의 페인 웨버를 인수할 때는 USD CHF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다임러가 일본의 미추비시를 인수할 때는 EUR JPY가 하락한 것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입니다. 먼저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 즉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로 향후의 인플레이션을 아는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 지표는 미국 노동부의 노동분석사무국에서 전월 자료를 기준으로 매월 11일경 오전 8시 30분에 발표합니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즉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로 소비자의 세금을 포함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 지수를 표시합니다. 이 지표는 전월 자료로 매월 13일경에 미국 노동분석사무국에서 발표합니다. 퍼서널 컨섬션 엑스펜디처, 즉 PCE는 상품 분류에 따라 개인별 소비지수의 변화를 측정한 것으로 전 2개월의 자료로 매월 첫째 날에 발표됩니다. 코 PCE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측정에 참조가 됩니다. 이번에는 구조적 지표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렉스 시장에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무역이나 외환 보유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화폐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트레이드 밸런스와 커런트 어카운트 밸런스 보고서는 최근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무역 수지는 자국의 수입과 수출로 결정되는데 이것은 화폐 가치를 결정합니다. 만약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면 수입을 하기 위해 자국의 화폐를 매도하고 다른 나라의 화폐를 매입하게 되어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을 경우는 그 반대로 자국의 화폐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경상수지는 국제수지나 투자 금액과 같은 국제 무역의 측정치입니다. 현자금 보유 잔고는 무역 수지와 같이 자국 화폐의 가치에 영향을 주며 이 자료는 분기에 한 번 발표됩니다. 외국 유가증권 구매는 DIC 리포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투자 금액을 나타냅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많다는 의미는 미국 달러가 아직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는 화폐라는 것입니다. 재정 적자는 정부의 예산 부족 또는 자금 차관을 요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다 많은 자금을 정부가 차용하게 되고 결국 이자율이 높아져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투자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상에서 고등학교 2학년 제2장 환율의 큰 바퀴를 움직이는 요소들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장 무시하면 돈을 잃는 기본 분석 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